안녕하십니까. 서커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미국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나왔던 한국인들의 소비 성향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 명품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해서 세계 명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지금 싱글벙글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왜 한국에서 이런 명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으로서는 독일의 토스타인 베블린 박사께서 제안했던 베블린 이펙트, 쉽게 표현하면 과시적인 소비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시적인 소비 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이론인 수요 공급 이론, 가격 이론을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는 것이 베블린 이펙트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경우에 명품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명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세계 명품 시장에 큰 손이라고 있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의 회장이 세계 1위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이비통이라든가 샤넬, 딸레 호르크럼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기업의 회장이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 됐을까? 이것은 사이먼 박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먼 박이 해석은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사람은 사회적인 동조 성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모방하고 싶은 그런 것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영어로는 to keep up with Joneses. 어떤 자기가 레퍼런스 그룹이라 있다든가 모방 그룹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소비 생활을 따라가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구매해서 그 상품을 사용하면 그 그룹에 들어간다는 착각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conspicuous consumption,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죠.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이 주변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별로 안 되는데, 경제 여력이 별로 안 되는데 명품을 들고 다녀도 그 한두 개 살 수 있지.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살 수 있는 거잖아 하면서 호의롭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국에서 셀럽, 연예인을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 또는 VIP 마케팅이 의외로 성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의 유명한 스타들을 명품 브랜드의 홍보 대사 명목으로 돈을 많이 주면서 브랜드를 알려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품을 사용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서 모방하게 하는 모방 수요를 부추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 한국인이 왜 이렇게 명품을 많이 사는지. 세 번째는 명품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명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2의 자라든가 자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자기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명품 자체가
자기 자신의 뭐 지위의 표식이라든가 성공의 상징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특별함이라든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하고 싶어서 명품을 강하게 명품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나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시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남에게 좀 자기 현재 있는 리얼리티에 비해서 현실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포장해서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쉽게 표현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욕구가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서는 한국 사회에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상인데 부의 양극화라든가요. 부의 양극화라 할 수 있죠. 부자는 아주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의외로 IT, 인터넷 환경화에서 부자가 된 사람 또는 부자가 되는 집안 등등의 계층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급속히 발전해서 이미 경제 수준 면에서 또는 수요 측면에서 세계 선진국 내외로 올라서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그 사치품, 고급품, 명품, 브랜드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 또 50대, 60대 또는 40대 후반 정도부터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른바 MZ세라고 하는 젊은 층들이 의외로 명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층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국의 특별한 상황,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뭔가 자기 일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다른 걸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차별할 수 있는 명품이라든가 명품 시계, 명품 차, 명품 화장품, 명품 샴페인, 명품 와인, 뭐 명품 구두, 뭐 명품 옷도 가릴 것 없이 이걸로 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명품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과시적인 욕구, 과시적인 표시로서 명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과감하게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명품을 구매해서 자기 자신을 표출하려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먼 박은 한국인들이 명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그 생각을 해보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경제 여력 수준에 맞게 소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명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그의 풍조를 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인 베벌린 이펙트, 과시적인 소비 이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먼 박이었습니다.